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송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먼저 뜨거운 그 떼앞일 때도 불구하고 또 나경원 우리 당의 지침에 따라서 나경원 후보 응원단에 함께 해주신 당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최고위원님도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전국에서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 함께 해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굉장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당론도 정해졌고, 여러 가지 우리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착잡하실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럴 때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맹자의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말씀, 우리 당원 여러분들 특히 누구보다 가장 많은 범민과 고민이 있으실 당 대표님께 맹자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되게 할 사람에게는 그의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의 뼈를 아프게 하여 그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기국과 역량이 있는지를 시험하나니,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났거든 내가 혹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는 반드시 우리 당이 수권정당이 되리라는 큰 위로의 박수를 여러분께서 한번 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가끔 힘들 때 이렇게 위안이 되는 말을 혼자 되뇌어 보곤 합니다. 아무튼 이제 조기 대선이 약 35일 정도 남았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큰 위험한 그런 헌정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잔인한 범죄자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90%에 가까운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사실상 인정하기 싫지만 또한 투표율이 증명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선 내내 압도적인 표차로 대세론을 증명했다.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현실 정치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6월 3일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가운데 그 보수 자유진영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에 이 자유진영은 또 눈이 멀어서 또다시 희망 고문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 가지고 이게 파기환송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재명이 무죄 나올 확률이 저는 거의 100%라고 봐요. 근데 무죄가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에는 또다시 날개를 달아주는 대세론이 더욱더 굳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한심한 보수 유튜브들이나 이 논객들의 모습에서, 보수 논객들의 모습에서 절망을 봅니다. 사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당대표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은 보수가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방송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이재명 중범죄자의 나라는 안 된다라는 이 시대 정신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런지, 이 반 이재명 투쟁을 해온 입장에서 저는 참으로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의힘당의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 간 토론 과정을 보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한동훈의 궤변과 말장난에 깐족을 들이면서 결국에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민주당 이재명에게 오히려 내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들을 남발했습니다. 한동훈의 계엄과 내란에 대한 인식을 보면 결국은 이 말은 민주당의 논리와 너무나 흡사했고, 이런 프레임으로 민주당 이재명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의 의지는 전혀 없고 또 체제 전쟁에 대한 절박함, 그렇게 우리가 호소해도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윤석열의 윤자만 나오면 금기어처럼 되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외면하고 또 컨벤션 효과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 경선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 명분, 관심, 감동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를 또 침몰시키고 보수를 정치적으로 죽여놓고 계엄은 자신의 아버지가 해도 맞겠다라는 이런 논리로 계속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이재명의 논리인 그 내란 종식과 한동훈이 말하는 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계엄이야 사실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엄이 해제되었다라면 여당의 대표로서 탄핵은 막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 개보다 못한 놈이 멀쩡히 기어 나와 가지고 뭐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당선을 돕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의 한동훈이 보인 궤변과 위선은 이재명을 능가했고 또 변이된 리틀 이재명 같은 모습에서 정말 분노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홍준표를 떠나서 홍 후보가 내가 정치 선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먼저 태어나래?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모습에서 이게 인간 새끼입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15% 이상씩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에서 인교환이 아니라 짐승이었고 이준석의 싸가지와 이재명의 포비아를 합쳐놓은 그런 놈으로 보였습니다. 저 따위가 한때 조선 제1검이라 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2천여 명을 조사하고 200여 명을 감옥 보내고 또 6명이나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이고 지 말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 검사 시절에 화양연한을 누렸던 그런 놈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말 아까 임덕기 고문님께서 점잖은 사람은 욕을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놈을 개새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더 한심한 것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느닷없이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대요. 그러면 투쟁하는 우리는 뭡니까? 그 젊은 청년들은 뭡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어떻게 이게 압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선거운동을 돕는 거죠. 또 권성동이라는 놈은 여기다 대놓고 윤희숙의 말에 공감한대요. 이 민주당 프레임에 갇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다가는 보수 괴멸이라는 시즌2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막 이재명한테 정치보복 하지 말라고 막 이래요. 싹싹 빌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힘에 과연 보수들이 표를 줄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뭐 사실 빅텐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원래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측에서는 절대 안 하는 구상이 또 빅텐트이기도 합니다. 이 폐색이 짙은 진영에서 들고 나오는 게 빅텐트인데 이 작금의 이 국민의힘당의 상황을 보면 흡사 이 조선시대 왜군 15만 명이 쳐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동인 서인으로 나누어서 쌈박질을 하면서 이 노답짓거리를 해서 정작 그때도 이 외놈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받은 것은 조선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의 이 찬탄파, 반탄파 이 하는 짓거리들 그때와 무엇이 다른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끝으로 6.3 대선은 체제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재명을 반드시 떨어뜨려서 감옥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시대적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배신자 한동훈도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당원 여러분들의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